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 올여름 이 휴가 풍경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믿을 만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과 그냥 소규모로. 세 가지는 반드시 해라. 마스크 착용 기본이고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하고 그리고 밀폐된 장소에 가지 말아라. 근데 그마저도 좀 안 지켜지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색하네. 아니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군대 이게 갔다 너무 더 재밌는 게 우리는 항상 정 기자님이니까 네. 대답하시는 거 상황 보고 눈치 보고 대답했는데 지금은 서로 사이신이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너무 이렇게 전 낯설어요 지금. 원래 제가 여기 한번 갔다가 여기 왔다가 그리고 여기를 왔는데 예, 여기서 세 군데 또 다 앉아본 네. 유일한. 네, 앉아보니까 되게 낯서네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마치 꿀탕 기자님의 그런 빈 자리를 다 채워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좀 있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부탁 아니 근데 이렇게 마십시오. 남자 셋이 또 앉아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도 정 기자님 계실 때도 그랬고 네. 이제 항상 보면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유일하게 또 여기 있는 우리 기자들 셋이서 또 다 들어와 있어서 그렇죠. 나름 그냥 우리끼리 친목? 사실 매일매일 보는 얼굴들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 방금에도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데 목소리가 여기는 오늘은 군대다. 군부대. 오늘은 군대다. 네. 네. 그래도 아무리 그런 느낌이 있지만 네.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편하고 네.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 우리도 부드러운 남자라는 걸 좀 이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보니까 지난 한 주 또 계속까지 뭐 비도 오고 또 네. 비 온 다음에는 또 너무 덥고 습하고 좀 속된 말로 좀 짜증나는 한 주가 계속 연속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네. 다들 어떠셨어요? 일단 뭐 제가 갑자기 TV에 안 나오니까 뭐 회사에서 잘렸냐, 뭐 퇴출당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 잘린 거 아니고요. 예, 취재 업무에 좀 전념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전남 기자회견 출연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진짜 장마가 정말 길고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하면서 현장에 좀 있어서 제 이 안에 못 들어왔는데 올해 여름은 진짜 비가 계속해서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비는 올 테니까 옛날엔 그래도 기상청 예보도 좀 챙겨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기상청 예보를 그냥 안 챙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구장창 비가 올 테니까. 하늘 보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장비에 뭐 레인 이제 뭐 비가를 레인커버? 안 맞는 그런 것들 장비를 또 챙겨가면 현장에 막상 도착해서 장비를 꺼낼 때는 비가 안 오다가 본격적으로 촬영을 할 때쯤 되면 비가 쏟아져서 다시 대피하고 그러다 보면 맞아, 또 맞아. 비가 멈추고 이런 적들이 지난 한 주 최근 2주 동안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화재 전환을 조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장마 얘기만 했는데 반대로 좀 그만큼 또 더운 날들도 많아요. 어떻게 또 이 더운 날 또 휴가를 가야 될 텐데 휴가들은 또 다 다녀오셨는지. 아직 계획만 하고 있고, 예. 저희도 일이 최근에 뭐 장마라든지 피해도 있고 업무가 좀 밀려 있다 보니까 휴가를 당장 떠나기에는 일이 많아서 가지는 못하고 9월쯤이 좀 지나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 기자는 좀 어때요? 사실 저도 9월에나 다녀올까 예정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그 일정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60%가 지금 휴가 일정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눈치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나서 여름 휴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여행이 이제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한 가을쯤엔 좀 풀릴 것 같으니까 다 일단은 그때 밀어놓으실 것 같아요. 9월이나 10월. 맞아요. 심지어는 뭐 겨울까지도 밀어놓은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추세로 가자면 사실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국내로 좀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정 잡기가 참 애매하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저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공감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우리 셋 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우리끼리 눈치 싸움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
휴가를 가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올여름 이 휴가 풍경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뭐 최근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장마도 껴 있었고 무더위도 껴 있다 보니 사실 이것들을 피해서 좀 더 뭐 시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코로나19를 피해서 좀 더 청정한 지역을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이런 의견들 때문에 아마 더 이런 풍경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달라진 휴가 풍경, 뭐 우리가 앞서서 조금씩 뭐 휴가들 못 간 얘기도 또 네.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것들도 좀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뭐 솔직히 다들 우리 셋 다 휴가를 못 갔다 온 입장에서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휴가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될까가 우선일까요? 날짜 잡는 게 우선인데 가위바위보 하시죠. 그럴까요? 뭐 공평하게. 지금이라도 사다리도 괜찮고요. 네. 아, 사다리 제일 약하지 않나요? 뭐 그래도 이왕이면 또 우리 전남하면 또 아직까지는 청정 지역이라고 또 꼽히니까 네. 우리 전남 지역에서 가볼 만한 곳 어떤 곳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진도 의심면에 있는 대규모 리조트가 최근에 들어섰는데 요즘은 거기 가장 핫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요. 그러니까 예약을 잡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붐비는 곳보다는 좀 한적한 뭐 그런 신안 뭐 자은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공간이 넓은데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아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오지 기자는 좀 추천하고 싶을 곳 없으세요? 그래서 오지로 보자면 오지로. 이제 그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볼 수 있는 청산도가 예, 방금 고 기자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밀집도도 좀 적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자연 경관에 조금 볼 수 있는 뭐 구들장론이라든지 아니면 서편제 영화 촬영지였던 배경 길을 걸어 다니면서 뭐 바닷가도 볼 수 있고 또 그곳에서는 시기만 잘 조절하면 이렇게 반딧불이라든지 은하수도 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붐비지 않고 자연을 뭔가 즐기고 싶으시다면 청산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름 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보다는 국내로 목적지를 바꾸는 건 물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소규모로 하는 관광, 비대면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집에서 쉬거나 국내 여행을 가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를 꼽은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광양시에서도 새로운 관광 테마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광양 여행. 광양시에 있는 수많은 관광 자원을 5가지 테마로 구성한 겁니다. 5가지 테마에는 자연 놀이터, 드라이브스루, 모락모락 캠핑, 야경 스팟, 농촌 체험 휴양이 있습니다. 자연 놀이터의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백운산 둘레길과 자연 휴양림이 손꼽힙니다. 또 라이딩이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슬기로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코스로는 이순신대교나 섬진강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5가지 테마 중 야경 스팟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올해 한국관광공사 야경경관 100선에 선정된 구봉산 전망대에 올라가면 광양시는 물론 여수와 순천만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저녁을 야경이 아름다운 구봉산 전망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재까지 패턴을 좀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좀 한적한 곳들 네. 이런 곳들로 좀 많이들 움직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원인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최근 이제 뭐 전남에도 여러 관광 지역이 있겠지만
이 강진이나 재출입처인 강진이나 완도 이런데 관광과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는 예, 뭐 수학여행, 소풍 아니면은 산악회 아니면 어디 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45인승 이상의 버스가 지역 관광지, 주요 관광지 이렇게 몇 대씩 막 이렇게 대져 있고 그렇게 찾아오는 시대였다면 네. 지금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가족 단위 혹은 연인이나 친구 소규모로 이것들이 좀 확 바뀐 추세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단체 관광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또 단체가 있는 곳에는 괜히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알 수 없으니까 믿을 만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과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관광이 좀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에만 있기에는 아이를 너무 답답해하고 그렇다고 그렇죠. 또 나가자니 사람들이 주로 몰리는 곳들밖에 없으니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집 인근에 좀 가까운 곳들 중에서도 네. 뭐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게끔도 하고 또 집에 또 애완견이나 뭐 이렇게 좀 키우고 있다고 하면 같이 또 운동도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주면 서로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풀고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네. 참 아쉽죠. 근데 네, 그렇죠. 그 범위를 사실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또 이 캠핑 수요도 좀 늘고 있어요. 캠핑 수요도. 이런 사람들과의 밀접도를 좀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선이 가는 데가 캠핑장 이런 데는 내가 정해진 이 사이트 그러니까 이 장소에 텐트를 맞아요. 치고 그런 곳에서만 지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관광 패턴이 집중되다 보니까 가격도 자연스럽게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관광 산업 업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캠핑을 선호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관광업계는 사실은 좀 줄어들고 네. 반대로 이제 그동안 이제 각광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일부 매니아층들이 좀 많이 활용했던 지역들이 네. 오히려 이제는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시하는 게 비대면, 네. 뭐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 뭐 방역 수칙을 통해서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뭐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좀 지키라고 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집에만 머무를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네. 어쨌건 나가야 되고 또 이분들이 나가서 또 지갑을 여셔야 네. 또 지역 경제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여행 분명히 중요할 텐데 네.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런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삼행 삼금 정책인가?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는 반드시 해라. 마스크 착용 기본이고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하고 그리고 밀폐된 장소에 가지 말아라. 예, 다 알고 있는 맞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좀 안 지켜지니까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들일 것 같고요. 그 방역 수칙만 좀 더 지켜주시고 네. 또 진짜 말 그대로 보면 그런 밀집된 장소들 많이들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만 좀 지켜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앞서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수욕장도 보고 뭐 캠핑 문화가 또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도 좀 보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이런 휴가 형태들이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이 코로나 여파가 잠식이 되고 비슷한 상황들이 안 벌어지는 게 가장 좋은 일들이긴 하지만 네.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분명히 또 대비는 해야 되니 이런 뭐 휴가철뿐만 아니라 여행 자체가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모습들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이제 여행의 어떤 패턴의 변화가 생겼죠.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개인화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 단위의 그런 형태, 비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화두로 이렇게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기관들에서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모사업에서도 앞서 선정이 한번 됐었는데 그 근대역사박물관이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 촬영지로도 이제 유명해져서 좀 유명세를 타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쪽에
보여줄 것이 사실 건물밖에 없고 내부에는 별로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을 돌 때 굳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문화 해설사가 이렇게 동반하면서 쭉 이렇게 같이 돌아주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예 태블릿을 이렇게 주고요. 그 온라인상으로 서로 문화 해설사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또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옆에서 오프라인상으로 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를 해주는 셈인 거죠. 아, 그런 나쁘지 형태로 뭐 여행의 패턴이 바뀌는 것 같고요. 참 이게 비접촉이라고는 하지만 뭔가를 만져야 되는 것들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졌던 것들을 내가 또 만져야 된다는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은 뭐 방역 수칙이라든가 또 좀 더 철저한 그런 방역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잘만 지켜준다고 하면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돌아다니실 텐데 그 마스크 잘 끼시고 네. 손 잘 씻고 돌아다니시면 뭐 전파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문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새롭게 좀 접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오지 기자는 오지 전문이니까 네. 좀 어떤 좀 패턴으로 좀 바뀔 것 같은지. 지금 뭐 사실 이 뭐 여행으로만 좀 보자면 여행의 패턴은 계속 거의 적응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 이상 뭐 어떤 점점 단체 그리고 뭐 소규모에서 조금 더 개인적인 여행으로 이 규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여행을 가야 되는 총수는 변함이 없겠죠. 이걸 뭐 자기가 올해는 안 가겠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내년에도 안 가고 평생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수는 안 변할 텐데 다만 이것들이 소규모로 개인으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단순히 생각해 보자면 뭐 호캉스라던가 아니면 뭐 차박 뭐 요즘 맞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캠핑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여행 이런 것들이 좀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이런 여행의 패턴은 점점 소규모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지 기자님 그 취재하셨던 최근에 하셨던 농촌도 약간 그런 네. 비슷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강진에 있는 그런 뭐 일주일 살기라고 해서 뭐 물론 강진군만 하는 건 아닌데 지역에 있는 농가에 이렇게 소규모로 오신 분들을 뭐 하룻밤 혹은 일주일까지 재워드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러면 그 집에 뭐 방이 5개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강진군이 단체로 5방을 10명이 오면 2명씩 잘 수 있게 이 5방이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는데 이 10명이 다 아는 사람이어야 이곳을 안내해 드리고 이 단체들이 서로 모르면 아예 그냥 예약을 안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좀 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맞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특히나 관광객들이 2-3달 만에 한 엄청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800, 700 가까이. 이제는 완전 그 산골짜기까지 들어가는 맞아요. 셈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저 박종호 기자의 닉네임처럼 오지는 잘 안 가려고 했어요. 네. 뭔가 시설이 좀 더 편하고 매니아층이죠. 뭐, 여기는. 또 이런 쪽을 가지 않는 이상은 뭐 또 그런 부분들 같은 게 또 대규모로 갈 수도 없고. 그쵸. 근데 이제 점점 세분화되고 개인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이제 계속 아마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런 패턴들이. 우리 오늘 저희가 뭐 이런 달라진 휴가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봤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바뀔 것 같고 뭐 지금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바뀌어 있고요 벌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대처를 해야 될지는 분명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개인적인 패턴 속에서라도 어쨌건 그래도 지킬 건 지키고 네. 안전은 일단 지켜야 되는 거니까 대신 즐겁게 또 뭐 우리 뭐 같이 가는 사람들이든 혼자 가든 진짜 말 그대로 재밌고 즐겁게 또 기억에도 남아야 되고 추억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좀 것들이 좀 더 나와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뭐 다들 우리도 이제 슬슬 휴가 준비도 해야죠. 녹화 끝나고 사다리 한번 타시죠. 또 꼴찌 하려면 못하나 도대체. 네, 뭐 진짜 말 그대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더 핫한 지역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